자, 이제 본격적으로 지적법 강의 진행해 볼게요. 음, 지적법은 이제 이쪽으로 잠시만 보면 여기에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정식 법률 명칭이에요. 근데 이 공간정보법 안에는 많은 유형의 법들이 믹스, 짬뽕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는 지적과 관련되는 내용의 법률만 시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통상 지적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한 게 맞아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안에서 지적과 관련되는 법률 이렇게 읽는 게 정상적인 표현인데 그냥 줄여서 지적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적법, 그죠? 지자가 땅지자라고 했죠. 적자가 기록할 적자. 그대로 읽으면 땅을 기록하는 법 이렇게. 그럼 땅을 금방 어디에 기록한다고 했죠? 대장에 이렇게. 기록해서 외부에 뭐 하자? 공시하자. 근데 공시하는데 그 토지에 관한 정보는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도 있고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도 있는데 지적법은 주로 뭘 공시하기 위해서 사실관계를 공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가 된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지적법의 기본적인 체계가 우리가 통상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지거든요. 그럼 1단계 체계부터 저희가 좀 잡아보고 갈게요. 자, 여기에 1필지의 토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1필지의 토지가 있어요.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필지라는 용어부터 벌써 필지가 뭐지?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제 필지라는 용어는 뭐냐면 우리가 물건을 셀 때는 세는 단위가 있잖아요. 그죠? 단위. 음, 이거 셀 때는 한 권 이렇게 읽어요? 아니면 한 개 이렇게 읽어요? 한 개 이렇게 읽잖아요. 그죠? 그죠? 어, 책을 우리는 셀 때는 한 개, 두 개 이렇게 세요? 아니면 한 권, 두 권 이렇게 세요? 한 권, 두 권 이렇게. 그래서 물건을 세는 단위가 있는데 그 단위 중에서 토지를 세는 단위가 뭐다? 필지예요. 필지. 그러니까 이게 책이었다면 한 권, 볼펜이었다면 한 자루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토지라면 뭐다? 한 필지 이렇게 센다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에는 약 3,700여만 필지의 토지가 있어요. 쉽게 달리 말하면 3,700여만 개의 토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의 필지 하나하나마다 일정한 정보를 외부에 뭐하자? 공시하도록 대장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달리 말하면 이렇게 되겠다. 그죠? 3,700여만 필지의 토지가 있다라는 말은 3,700여만 개의 뭐가 있다? 대장이 만들어져서 공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토지와 관련되는 1년에 뭐가 있을 거다? 정보가 있을 건데 그럼 그러한 정보 안에는 크게 뭐가 있다?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도 있을 거고 뭐에 관한?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적은 주로 뭘 공시하기 위해서? 사실관계를 주로 공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그죠? 그러면 그러한 사실관계에는 금방 읽었듯이 금방 우리가 역삼동 17번지 전 330제곱미터라고 읽었잖아요. 그죠? 그럼 역삼동이 토지의 뭐다? 소재. 17번지는 토지의 지번이라고. 그 다음에 그 토지 전이라는 말은 토지의 뭐다? 지목이란 말이고요. 그 다음에 330제곱미터는 그 토지의 뭐가 된다? 면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가 금방 우리가 읽었던 토지에 관한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거든요.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까지는요.
지적에서도 사실관계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고 등기에서도 사실관계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예요. 그런데 지적과 등기, 달리 말하면 대장과 등기부를 서로 비교할 때는 사실관계의 공통적인 기본적인 정보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까지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지적법이라는 독립된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강의를 시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법에서만 바라볼 때 사실관계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는 이 네 가지 외에도 그 토지의 형상을 나타내는 뭐가 있다? 경계라는 게 있고요. 이 토지의 형상을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내거든요. 그럼 A라는 방식으로 나타낼 때는 경계, B라는 방식으로 나타낼 때는 좌표 이렇게 불러요. 그럼 A라는 방식은 토지의 형상을 그림으로 나타낼 때는 경계라고 하고요. 토지의 형상을 일정한 수치값으로 나타낼 때는 좌표라고 불러요. 그래서 경계와 좌표는 동일한 개념인데 토지의 형상을 외부에 공시하는 동일한 개념인데 어떤 방식으로 공시하느냐에 따라서 경계라고 쓸 때도 있고 좌표라고 쓸 때도 있어요. 봉지라죠. 봉지. 귤 한 봉지 주세요. 뭐 이렇게. 한 봉다리 주세요. 이런 표현은 잘 안 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봉지라는 표현이 뭐다? 일반적으로 쓰는 표준어고요. 봉다리라는 표현은 저 아랫지방에서 좀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건데 어떤 상황에서는 봉지, 어떤 상황에서는 봉다리 그 느낌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인데 그 다음에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는 소유권도 있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있지만 지적은 뭐만? 소유권에 관한 사항만. 그래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만 공시의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적법에서도 권리관계를 강의를 할 거라는 거죠. 그럼 지적에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강의할 때는 항상 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의 기준은 뭐가 된다?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서 지적에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들이 기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것들, 이 토지에 관한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가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이 있는데 이 면적을 외부에 뭘 해야 된다? 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공시를 하려면 이러한 정보를 누군가는 조사, 측량을 해서 이를 뭐 해야 한다? 결정을 해줘야 될 거라는 겁니다. 결정. 그러면 대한민국에 약 3,700여만 필지에 각각의 1필지마다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을 누군가는 결정해 줘야 되는데 그 결정권자가 과연 누구냐 하면 그 결정권자는 국가입니다. 국가. 토지는 국부의 원천이기 때문에 국가가 모든 것을 다 관리합니다. 소유와 관리의 개념은 달라요. 소유는 여러분이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토지를 관리하는 것은 누가 다 한다? 국가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럼 토지에 대한 국가의 수반권자가 누구냐면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조사 측량에서 결정하는 자는 누굽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그 사람은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 앞으로 저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줄여서 국장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럼 누가 조사 측량에서 결정한다? 국장. 이렇게 국장. 그럼 결정이 되었잖아요. 그럼 결정이 되었다면 이 결정되어진 정보를 기록을 해서 외부에 공시를 해야 되는데 그 기록해야 될 공적인 장부가 필요하잖아요. 그 공적인 장부를 우리는 금방 뭐라고 배웠다? 대장이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대장이라는 표현은 대표적인 공적 장부예요. 그러면 지적에 관한 공적인 장부를 줄이면 지적 공부라는 것이 되고요. 다시 한번 지적에 관한 공적인 장부를 줄이면 지적 공부가 되는 거고 지적 공부 안에 대표적인 공적 장부가 뭐다? 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결정을 지었다면 그 결정되어진 정보를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장부를 뭐라고 읽었다 금방?
지적에 관한 공적인 장부. 지적 공부는 참고로 그 종류가 총 8가지입니다. 그 8가지 중에서 대표적인 지적 공부가 뭐다? 대장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결정은 되었고, 그럼 여기에다가 이 내용들을 기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기록하는 과정을 뭐라고 쓰느냐면 등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장부에 기록하는 행위들은 다 등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사고 나면 자동차 뭐하러 갑니까? 등록하러 가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일정 나이가 이르게 되면 주민 등록하러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장부에 기록하는 행위들은 다 뭐라고 쓴다? 등록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유일하게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장부 중에서 등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유일한 공적 장부가 있어요. 그게 뭐다? 등기부예요.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기록할 때만큼은 등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유일하게 등기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장부에 기록하는 행위들은 다 등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등기법에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기록할 때는 등록이라는 표현 대신에 등기라는 표현을 쓰는구나라고만 따로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그럼 등록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등록을 다 하고 나면 지적 공부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만들어지면 그 지적 공부를 관리를 해야 될 거고요. 그럼 관리한다라는 것은 만들어진 지적 공부를 어디다가 보관을 할 건지, 이 지적 공부는 어떤 식으로 보관을 하고 어떤 장소에서 보관을 하고 누가 보관을 할 건지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요. 그러면 그 관리된 정보를 최종적으로 이제는 뭘 해줘야 한다? 외부에 공시를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적 절차를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기본적인 1단계 지적의 체계거든요. 체계인데 여기에서 그럼 순서대로 간다면 우리는 첫 번째 일단 토지를 등록하려면 그 토지는 몇 필지의 토지가 되어야 등록할 수 있다? 한 필지. 그러면 가장 첫 번째 공부해야 될 게 뭐냐면 이 토지가 한 필지가 될 거냐 되지 않을 거냐부터 학습을 해야 되는데 1필지가 되기 위한 성립 요건은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필지는 어떤 조건이 성취되어야 만들어지느냐는 암기사항은 아니고 다만 1필지라는 것은 토지를 세는 단위구나. 한 개의 토지를 말하는 거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두 번째, 그러면 그 정보 중에서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를 결정을 해야 등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의 첫 번째가 뭐다? 소재가 될 거고요. 두 번째가 지번, 세 번째 지목, 네 번째 경계, 다섯 번째 면적 이렇게 한다. 경계와 면적은 경계와 좌표는 같은 개념이니까. 자, 그러면 이 순서대로 우리는 정리를 해 나갈 거거든요. 첫 번째 정리해야 될 내용이 이 순서대로 정리를 해 나갈 거라고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는요, 행정구역의 표시, 즉 소재가 없는 토지가 있을까요? 없죠. 그죠? 여기에 있는 토지라면 여기가 무슨 구죠? 종로구. 여기는 토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슨 동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는 이미 소재지는 결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재를 어떻게 조사해서 결정하라라고 법으로 규정 지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재는 공부할 필요가 없네요. 그 다음 토지가 존재한다면 그 토지에 뭐가 필요하다? 번호가 필요하거든요. 토지의 번호. 그게 뭐다? 지번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공부해야 될 게 뭐다? 지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번. 그럼 이제 지번을 이제 어떻게 부여할 거냐라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토지는 공유 수면하의 토지는 토지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여러분 알고 있는 바다 있잖아요. 바다 밑에도 토지가 있기는 있죠. 그걸 공유 수면하의 토지라고 하는데 바다 밑에 토지는 등록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달리 말하면 육지만 등록의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럴 수도. 바다에 제방을 쌓아서 토지를 매립할 수도 있죠. 매립을 해버리면 원래는 바다였던 것이 뭐로 바뀐다? 육지로 바뀌어버리죠. 그럼 새로운 토지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그 토지에 뭐가 필요하다? 토지의 번호인 뭐가 필요하다? 지번이 필요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상황에 맞게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했을 때 그 토지의 지번은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를 뭐 하는 거다? 배우는 게 첫 번째 목표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시점은 34회 대비입니다. 34회 대비 지적법 1번 문항이 뭐가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냐면 1번 문항은 첫 번째 뭐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나오면 지번이 나오는 게 정상이죠. 순서대로 간다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번은 최근 4년 동안 시험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29회 때 나오고요. 32회 때 안 나왔어요. 31회 때 안 나왔어요. 32회 때 안 나왔어요. 그럼 작년이 33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이렇게 강의했거든요. 작년 수업을 할 때 33회 시험 때는 3년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33회 시험 때는 거의 99% 확률로 나올 것입니다. 라고 예고를 했는데 안 나왔어요. 예. 그 말은 뭘까? 여러분 시험 때는 99.99%의 확률로 나올 개연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안에 가훈이 하나가 있어요. 가훈. 지켜야 될 세 가지가 있거든요. 지켜야 될 세 가지. 가장 첫 번째 우리 집 가훈은 크게 적혀있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거짓말 하지 말자예요. 네. 그게 가훈이에요. 우리 집에. 네. 그래서 저는 거짓말하는 것을 죽도록 싫어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해드립니다. 굳이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 계속 찍었는데 안 나왔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말하는 이유는 29회 이전까지는 있잖아요. 29회까지 시험이 나오고 안 나왔거든요. 이전까지는 지번이 경년제로 나왔어요. 경년. 패턴이. 한 해 나오면 한 해 안 나오고 한 해 나오면 한 해 안 나오고 또 한 해 나오고 두 번 연속 나온 적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29회 때 나왔으니까 30회 때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안 나왔거든요. 그럼 31회 때 강의할 때는 뭐라 할까요? 경년제니까 거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강한 게 맞지 않겠냐는 거예요. 31회 때 안 나왔거든요. 그럼 32회 때는 역시 2년 안 나왔으니까 3년째 30회 때 나올 겁니다 강한 게 맞았고요. 또 안 맞았어요. 그럼 33회 때 세 번 연속 안 나왔으니까 이번에 진짜 나올 거면 또 안 나왔어요. 그렇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올해는 정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럼 그 말은 뭘까? 우리가 공부할 때 비중이 필요하거든요. 필기 암기상 총 20가지를 여러분께 제시를 하지만 그 중에서도 확정적으로 올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들은 뭐 한다? 좀 더 비중을 가지면서 암기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올해 지번 제 생각에는 반드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체계를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지번을 우리가 공부를 끝냈어요. 지번을 공부 끝내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지목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럼 지목 끝내면 경계, 끝나면 면적. 그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결정한지를 다 배웠다면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적 공부가 지금 뭐가 있는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지적 공부의 종류부터 또 정리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럼 지적 공부의 종류도 다 배워보고 그러면 결정되었고 지적 공부 종류 알았으면 이 각각의 내용을 지적 공부에 뭐 시켜야 한다? 등록을 시켜야 된다고요. 등록. 그럼 등록이 되고 나면 이 정보를 뭐 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그 관리된 정보를 외부에 뭐 하자? 공시하자. 이게 기본적인 지적법의 체계예요. 법 조문도 이 순서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기본서는 기본적인 이 체계를 따르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체계. 그러니까 물론 책을 만드는 사람마다 개개인의 어떤 특징에 따라서 조금 바꿔놓기도 하는데 대부분 법 조문의 체계를 따르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럼 이 체계를 잡아야 될 이유가 뭐냐? 항상 우리는 공부를 할 때 방법론적으로 내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는 알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아, 지금은 나는 지적법 전체적인 체계에서 지번이란 걸 배우고 있구나.
그럼 지번이 끝나고 나면 아마 뭘 배울 거다? 지목을 배울 거야. 지목이 끝나고 나면 아마 토지의 형상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뭘 배울 거다? 경계란 걸 배울 거야. 경계가 끝나고 나면 이 토지에 면적이 있을 거니까 면적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배울 거야. 그럼 그거 다 배우고 나면 토지를 등록을 시켜야 되니까 그럼 어디에 등록시키지? 지적공부. 그럼 난 지적공부의 종류를 알아야 되겠구나. 종류. 그럼 종류 알았다면 결정되어진 정보를 각각의 지적공부에 어떻게 등록을 시켜야 될지를 배워야 되겠구나.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이거를 어디다 보관하고 관리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외부에 어떻게 공시를 하는 거구나. 그런 기본적인 체계부터 잡아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앉아있을 때 앞에서 강의하는 사람이 강의하는 내용이 지금 이거 강의하고 있네 라고 듣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체계는 이런데 이 부분을 강의하고 있고 이 강의가 끝나면 이 부분을 강의할 거고 이 부분이 끝나면 이 내용을 강의할 거야 라는 것을 먼저 인지하고 나서 수업을 듣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내가 공부하는 내용을 내용식에 자꾸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내가 암기하는 것이 지적법에서 암기한 건지 공법에서 암기한 건지 중개사법에서 암기한 건지 크게 암기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구별이 잘 안 돼요. 혼란스럽지도 않고. 그러나 시간이 차츰차츰 흐를 때마다 내가 암기한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공법에서 나온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인지 중개사법에서 나온 건지 세법에서 나온 건지 지적법에서 나온 건지 등기법에서 나온 건지 그게 구별이 안 되는 시점이 와요. 암기 분량이 늘어나면.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체계는 잡아놓고 공부하는 게 맞다라는 것이 제 강의 지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중에 그런 불합리성을 피하려면 미리 항상 공부할 때는 기본적인 체계는 잡아놓고 출발한다라는 거. 그럼 이제 우리는 뭐부터 출발하면 된다? 지번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논점이 지번이죠. 지번. 그럼 지번은요, 토지의 번호예요. 토지의 번호. 그래서 금방 이야기했듯이 제가 지번을 공부할 때는 키워드는 어디에 있냐면 지번을 어떻게 부여하느냐. 지번을 어떻게 부여하느냐가 키워드예요. 실제 지번 파트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아래에 보시게 되면 토지 이동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뭐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해가지고 원칙 예외, 원칙 예외라고 쭉 적혀져 있잖아요. 이 내용이 시험 문제의 정답의 결정 요소예요. 요소인데 이 내용을 암기하려면 기본적인 용어가 무언지는 아셔야 되거든요. 용어. 그래서 그 용어와 관련되는 지문들을 이제 몇 가지 좀 정리할 것이고 여기에 나오는 용어 중에서 특이점이 여러분이 봤을 때 같은 국어지만 이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용어가 뭐냐면 여기에 있는 본번이라는 글자와 부번이라는 글자. 본번, 부번 이런 용어가 좀 생소하신 분이 계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번 부여를 대해서 배우시기 전에 우리는 본번과 부번이라는 용어에 관한 개념을 먼저 아셔야 되고 그 다음 일반론적인 거 몇 가지만 정리하고 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굵직굵직하게 가자는 거예요. 굵직굵직하게 가게 되면 첫 번째는 지번의 일반론입니다. 일반론. 두 번째로는 지번 부여 방법이에요. 근데 시험 문제는 어디서 빈출 빈도가 높으냐면 지번의 부여 방법 여기가 빈출 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29회 시험이 마지막이라고 했잖아요. 그 시험 29회까지의 시험을 쭉 최근 한 10몇 년 동안의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출제위원회 성향에 따라서 정답을 결정짓는 장소가 조금씩 달라지기는 해요. 어떤 출제위원들은 조금 여러분 편하게 문제 맞추세요 하는 사람들은요. 정답의 결정을 1번에서 줘요. 근데 지번인데 수험생들 조금 더 공부 좀 하셔야 맞출 수 있어요 하면 어디에서 준다? 2번에서 줘요. 그래서 1번은요. 그냥 수업 듣기만 해도 맞출 수 있는 문제. 2번은 뭐 해야 한다? 암기해야 맞출 수 있는 문제. 그러면 지번의 일반론에 관해서는 이제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일반론에 관해서 그럼 일반론이라는 것은 뭐 가볍게 툭툭 몇 가지 치고 가면 돼요. 그냥 지번은 그냥 1필지마다 부여하는 번호
번호를 말하는 거예요. 아라비아 숫자 번호. 그래서 지번의 표기와 구성이라는 우리는 표현을 써요. 일반적으로. 지번의 표기와 지번의 구성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지번을 표기할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표기합니다. 아라비아 숫자. 또는 산아라비아 숫자. 이렇게 쓰겠다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제 이런 거요. 이렇게. 14. 아라비아 숫자죠. 그죠? 근데 뭐다? 산 14.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14의 1. 산 14의 1.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 지번을 부여할 때 일반적으로 앞에 산을 붙여서 쓰는 지번도 있고 산을 붙여서 쓰지 않는 지번도 있거든요. 그러면 산을 붙여서 쓰는 지번이냐 붙이지 않는 지번이냐의 기준이 뭐냐면 금방 지적 공부의 종류가 총 8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지적도 토지대장, 임야도, 임야대장. 지적공부의 종류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종류. 그러면 지적공부 중에서 지적도 토지대장이라는 곳에 그 토지의 지번을 기록할 때는 단순히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합니다. 그러나 임야도, 임야대장의 지번을 기록할 때는 산자를 붙여서 표기합니다.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편물을 딱 받아봤는데 예를 들어서 우편물을 보낸다든지 받는다든지 했을 때 지번이 산 14 이렇게 적혀 있다면 여러분이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토지는 임야대장, 임야도라는 곳에 등록되어 있겠구나 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역삼동 17번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산자가 없죠. 그럼 그때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이 토지는 지적도 토지대장이라는 곳에 등록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만 추론할 수 있고요. 이 토지의 지목이 뭔지, 면적이 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번의 표기 방법을 가지고 구분할 수 있는 것은요. 어떤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되어 있느냐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 하나 정도만. 그럼 두 번째. 그럼 이제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를 하는데 여기에 지금 14라고 되어 있잖아요. 독립적으로 있죠. 여기에는 14도 있고 뒤에 1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통상 지번을 읽을 때요. 앞에 14 이거는 본번만으로 구성된 지번이라고 합니다. 본번만. 그럼 밑에 있는 지번은 본번도 있고 뒤에 뭐도 있다? 부번도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본번과 부번을 연결해주는 선이 보이시잖아요. 그죠? 그럼 이 선은 뭐라고 읽는다? 의라고 읽는다라는 거예요. 의라고. 그래서 본번, 부번이라는 표현은 통상 지번은 본번만으로 구성될 수도 있고 뭐로 구성될 수도 있다?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될 수도 있는데 본번과 부번을 연결해주는 선은 뭐라고 읽자? 의라고 읽는다. 통상 근데 우리는 지번을 읽을 때 이렇게 읽잖아요. 여러분 읽을 때 이거 보통 이거 뭐라고 읽어요? 다시라고 읽잖아요. 14-1번지 이렇게 그죠? 근데 사실 다시라고 이런 게 일반 관례적으로 일반인들이 읽는 표현이니까 굳이 밖에 나와가지고 14의 1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없고 일반 쓰는 표현처럼 14-1 이렇게 읽으셔도 돼요. 근데 나는 조금 관공서 같은데 여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종로구청에 가서 지적 공부라든지 그런 것을 발급받을 필요가 있을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갔을 때는 담당 공무원한테는 종로구 14-1번지 대장 발급해 주세요. 이 표현보다는 종로구의 14의 1번지 대장 발급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담당 공무원은 그게 전문가잖아요. 그러면 발급을 요청하는 사람이 용어적 표현을 정확하게 서술할 때는요. 항상 담당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도 조심을 해요. 그게 언어의 힘이에요. 말의 힘. 상대방이 어떤 표현을 쓰느냐에 따라서 대응하는 자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느 내용을 알고 문의를 해올 때는요. 대응하는 자세도 다른데 상대방이 하는 언어적 표현이라든지 언어적 감각이 그냥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생각하면 담당자의 대응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대응을 해줘요. 예, 그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다 보면 법률 용어를 많이 접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언어적 품격도 높아져요. 언어적 품격. 알게 모르게 품격이 높아진다. 그게 중개사 공부에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장점입니다. 장점. 그래서 시험 볼 때는 다시 하지 말고 우리 시험까지는 뭐다? 의라고 읽자는 거. 시험 끝나고 밖에 나가면 이제 그때는 뭐다? 다시죠, 뭐. 다시. 자, 그 정도의 느낌만 알고 가시면 되고요. 이제 이거 외에 지번의 일반론에 대해서는 뭐 크게 용어적인 부분을 가져갔으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 간단하게 해서 체크하고 가자는 겁니다. 체크. 그래서 굳이 뭐 필기할 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볼게요. 1번. 지번은 지적 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키워드는 뭐다? 지적 소관청. 이 말이 키워드예요. 그러면 지번은 자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시험 문제, 지적법의 시험 문제 유형이 이렇습니다. 지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이렇게 읽으면 뭐다? X. 그게 끝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아주 심플하죠. 근데 이 심플한 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요, 암기가 안 됐으면 결국은 뭐다?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단순 암기형이 어쩌면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뭔가 논리성이 있는 법은요, 논리성에 대한 부분만 이해만 되면 답을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특별한 논리성이 없이 단순 암기형들이 오히려 우리 공부하는데 더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은. 볼 때는 편하죠.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누가 부여한다고요? 지적소관청. 그럼 이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번 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이라면 뭐다? X. 그런 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두 번째,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해야 돼.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어디에? 앞에 산자를 붙인다. 그럼 시험 문제예요.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해야 돼.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뒤에 산자를 붙인다. 이러면 뭐다? X.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까?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임자를 붙인다. 이렇게 하면 뭐다? X. 뭐 이런 식. 그럼 지금 제가 대응되는 지문들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고 있잖아요. 예. 단순 암기 과목들은요, 가능한 원문을 정확하게 암기하기 위해서는 원문을 100번 읽는 것보다요, 원문에 대응해서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라는 것을 함께 암기하면 기억이 더 오래 가요. 항상 비교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령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는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이거 100번 하는 것보다 임야대장 임야도에 앞에를 뭐다? 뒤에 하면 틀릴 거야. 산자를 임자로 바꾸면 틀릴 거야. 이렇게 암기하는 게 훨씬 더 오래 가요. 그래야 시험장에 갔을 때도 문제를 봤을 때 아, 이 지문 나오면 이 부분 틀리겠지? 라고 딱 봤을 때 틀리게 돼 있으면 체크 딱 통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표시로 연결한다. 이 경우 표시는 의라고 뭐한다? 읽는다. 이거 좋죠. 이렇게 의라고 읽는다. 그럼 이것을 의라고 표기한다. 이러면 뭐다? X 이렇게 되겠지 뭐. 그죠? 자, 그다음에 결번. 결번이라는 개념은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결번이라는 것은 지번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번은 일반적으로 생겨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번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번이 없어지는 경우. 자,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제 필수 암기 사항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 암기를 하는데, 첫 번째 지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번은 지적 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어디에서 어디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북서에서 어디로? 남동쪽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우리는 이 표현을 저는 줄여서 뭐라고 쓰느냐면 북서기번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북서기번법. 선생님, 기번이라는 용어가 뭔가요? 기번, 쉽게 말하면 시작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북서기번법은 북서 쪽에서 뭐한다?
시작하는 방법을 채택한다.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래서 이쪽을 보세요. 북서에서 어디로? 남동쪽으로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북서에서 시작해서 어디를 방향으로? 남동쪽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북동에서 시작하여 어디로? 남서쪽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이렇게 나오면 뭐다? X 이렇게. 그럼 이런 거 암기할 때는 북서에서 남동 이렇게 암기하기보다는 그냥 북서기본법 이렇게 암기하면 아 북서에서 항상 시작하는 거구나. 시작만 정리해 두시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북서기본법이 어떤 내용인지를 이제 제가 또 설명하자는 거예요. 이쪽으로 또 와봅시다. 북서기본법이라는 것은 북서쪽이 시작한다는 건데 이제 아라비아 숫자로 지번을 부여하는 지역은 일반적으로 북서기본법을 채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자 여기가 종로구 만약에 답동 무슨 동인가? 예? 정확하게 누구 한 사람만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요동? 아 요지할 때 요. rio 묘 묘동? 오 그렇구나 묘동 그래요. 아 묘가 좀 어렵네 발음이 묘 료 그러네요. 보니까 자 묘동이에요. 여기가 묘동. 그럼 묘동을 하나의 지번 부여 지역이라 하거든요. 묘동, 노량진동, 뭐 답동 이게 다 하나의 지번 부여 지역입니다. 우리는 지번 부여 지역은 동리 단위로 나누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번 부여 지역은 법정 동리 단위로 구성한다. 아주 오래전에 이런 것도 나왔지만 지금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큰 의미는 없고요. 그래서 아, 묘동이 하나의 지번 부여 지역이구나라고 일단 생각해보고 그럼 묘동 안에는 수천 필지의 토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수천 필지의 토지를 다 그릴 수는 없죠. 없으니까 저는 20필지만 제가 지번을 한번 부여해 볼게요. 실제 토지는 서로 모양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느낌만 가져가는 거예요. 느낌만. 그럼 20필지가 있다면 지번은 한 필지에 하나의 지번이 부여되기 때문에 20필지라면 지번이 몇 개가 있을 거다? 20개. 그럼 20개를요. 제가 한번 부여해 볼게요. 아라비아 숫자를 우리는 적을 때 통상 있잖아요. 통상. 서에서 가로로 적을 때는 서에서 동으로 적을까요? 동에서 서로 적을까요? 서에서 동이죠? 아니 1, 2, 3 이렇게 적나요? 1, 2, 3 이렇게 적나요? 이게 맞죠? 이게 맞죠. 그 횡은 긋지만 종으로 적을 때 세로로 적을 때는 위에서 아래로 오죠. 그럼 그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제가 1, 2, 3, 4, 5, 6, 7 그죠?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뭐 이렇게 적잖아요. 그렇죠? 왜? 야, 선생님 이게 뭐라고 부를까라고 기대하고 있었나요? 네. 자, 여기 20필지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여기가 북쪽이잖아요. 그럼 아래가 뭐다? 남쪽. 그죠? 여기가 서쪽. 여기가 동쪽이죠. 그죠? 우리가 방위각을 읽을 때는요. 방위각을 읽을 때는 항상 북하고 뭐다? 남이 기준이 돼요. 북하고 남이. 그러면 1번을 자세히 보세요. 1번의 방위각이 어디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나요? 북서쪽에 있잖아요. 16번은 어디 있어요? 남서쪽에 있고요. 5번은 어디에 있나요? 북동쪽에 있죠. 20번은 남동쪽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번의 어떤 흐름 방향 자체가 어디서 아랍숫자로 시행하는 지역은 북서쪽에서 필연적으로 1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진행 방향 자체가 어디로 흘러간다? 남동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즉 아라비아 숫자로 지번을 부여하는 지역은 북서에서 항상 지번이
기본한다, 시작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북서쪽에서 어디로? 남동쪽으로 지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무슨 방법을 채택한다? 북서 기본법을 채택한다. 그럼 시험 문제. 우리나라에서 지번을 부여할 경우에는 북동에서 남서쪽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X.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O. 그렇게 해서 가져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됐죠? 예. 그러니까 이걸 암기해야 될까? 우리는 암기는 시험 문제는 이걸 암기해야 된다. 칠판 거 이거. 같은 내용이지만 최종적으로는 뭐다? 암기는 이거. 이해는 수업을 통해서. 그렇게 배를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오늘 수업을 딱 마치는데 북서 기본법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시험 수업만 끝나면 나는 바로 까먹어. 하는 사람은 이걸 뭐 한다? 뭐 사진을 찍든 체크를 하든 필기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거고 한 이 정도는 뭐 딱 보니까 알겠는데 뭐 라는 사람은 어차피 북서 기본법만 암기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스스로가 선별하시라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왜? 지금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사람은 다양한 계층이 공부합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요. 그 중에서도 학력차도 다양할 거라는 겁니다. 학력차. 과거에 나는 전교 1등한 사람이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나는 항상 체육부 애들하고 뒤에서 잠만 자고 체육실만 일어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공부를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많잖아요. 다양하게. 많다 보니까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평균적인 어떤 정도의 느낌으로 제가 가능하면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할 거고요. 하는데 나는 이런 부분까지 체크를 해가지고 집에 갈 때 복습을 해야겠다 하시면 이런 곳은 쓰시면 된다는 겁니다. 느낌 아시겠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쪽에 보게 되면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토지 이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제 토지 이동이라는 개념을 좀 아셔야 되거든요. 토지 이동. 토지 이동은 사실 2단계 첫 단원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럼 토지 이동이라는 개념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자, 이쪽으로 잠시만 볼게요.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 사실관계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거든요. 그럼 이 사실관계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우리는 줄여서 용어의 정리로 뭐라고 하느냐면 토지의 표시라고 합니다. 근데 다음 아래 보기 사항 중 토지의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면 1번 소재, 2번 지번, 3번 지목, 4번 경계, 5번 소유자. 정답 몇 번? 5번. 이런 거는 풀 수 있겠나요? 예. 과거에 시험 기출문제를 읽어드린 거예요. 기출문제. 그 말은 기본적인 지적에서는 용어적 정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가능한 강의를 빨리 진행하기 전에 축약된 언어도 좀 필요하거든요. 앞으로 제가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을 읽을 일이 있으면 다 통칭해서 읽을 일이 있으면 저는 뭐라고 읽을 거다? 토지의 표시라고 읽을 거예요. 그럼 제가 토지의 표시는 이렇게 읽을 때는 여러분 머릿속에는 뭐가 지나가야 된다?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을 의미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러한 토지의 표시는 고정적인 게 아니에요.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토지의 지목을 기준해 드릴게요. 토지의 지목은 토지의 용도를 말하는 건데 토지의 용도가 한번 결정되어지면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고 계속 고정값일까 아니면 자꾸 변할까? 자꾸 변할 수밖에 없어요. 토지의 용도는. 토지의 면적도 마찬가지예요. 토지의 면적을 반으로 쪼갤 수도 있거든요. 쪼개지 않는 것을 합칠 수도 있어요. 쪼개는 과정을 분할이라 하고요. 합치는 과정을 합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면적도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 말은 토지의 표시라는 것은 고정값이 아니라 자꾸 뭐한다? 변한다라는 거, 변다. 그럼 토지의 표시는 새로이 정해질 수도 있고 토지의 표시는 변경이 될 수도 있고 토지의 표시는 소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말소가 될 수도 있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토지의 표시가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되거나 말소가 되는 이 현상을 또 용어의 정리로 줄여서 쓸 때는 뭐라고 쓴다? 토지의 이동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금방 제가 이런 표현을 적었거든요, 여러분에게. 자,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에 제방을 쌓아서 공유 수면을 매립하는 거예요. 매립하면 바다가 육지가 되어버립니다. 육지가 되어버리면 그 토지에 새로운 지번을 부여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공유 수면의 토지를 매립해서 다시 육지로 만들었을 때 그때 토지의 이동 현황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뭐라고 쓰느냐면 신규 등록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공유 수면을 뭐한 토지, 매립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최초 등록을 시킬 때 쓰는 용어가 뭐다? 신규 등록이라는 거예요. 그럼 신규 등록은 토지의 표시가 어떻게 정해진다? 새로이 정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새로이 정해질 때는 소재는 이미 결정되어 있고, 그러면 새롭게 토지가 만들어졌으니까 그 토지에 뭘 부여하자? 지번이란 걸 부여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신규 등록할 때 지번을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암기하는 거예요. 그럼 암기할 때 기본 베이스는 뭘까? 신규 등록이라는 용어가 개념이 잡혀져 있어야 그 안에 방법을 배울 거잖아요. 등록 전환이라는 표현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등록이 전환되는 과정이에요. 그럼 달리 말하면, 그럼 신규 등록은 설명드렸으니까. 자, 신규 등록은 설명드렸으니까. 자, 등록 전환이라는 개념은 뭐냐? 그럼 지금 배우는 이 용어들은 나중에 토지 이동 파트에 가면 다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럼 등록 전환은 이런 개념입니다. 등록이 전환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등록이 뭐가 된다? 전환되는 거예요. 그럼 달리 말하면 여러분의 토지가 임야대장, 도에 현재 여러분의 토지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실생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내가 산 있잖아요, 산. 마운틴, 산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노후에 그 산의 형질을 좀 바꿔가지고 그게 예쁜 뭐한다 집 한 채 짓고 나는 자연으로 나는 살아갈 거야. 우리 와이프하고 둘이서 아웅다웅 그런 꿈을 꿀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은퇴를 하고 나는 이제 도심지에서 벗어나서 산에 가서 집을 지으려면 나의 토지는 산이었다면 토지의 지목은 일반적으로 다 임야입니다. 임야. 그래서 임야는 임야대장, 임야도라는 곳에 등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토지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서 그 토지에 집을 짓고 싶어. 집을 지으려면 토지의 형질 변경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형질 변경 공사를 했어요. 그럼 집을 지어야 되겠죠. 그럼 그때 형질 변경 공사가 되고 나면 여러분의 토지는 더 이상 임야가 아니잖아. 그럼 여러분의 토지는 어디로 옮겨서 등록을 시켜야 되냐면 토지대장 지적도로 여러분의 토지를 또 옮겨서 등록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럼 기존의 임야대장, 임야도는 뭐 한다? 없어져요. 여기까지 정리되셨나요? 그러면 기존에 여러분의 토지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었다면 지번은 아마 산 아라비아 숫자로 등록된 토지를 가지고 있었을 건데 이 토지를 형질 변경 공사를 해서 나의 토지를 토지대장 어디로 지적도로 옮겨 등록을 하게 되면 산자가 붙지 않아야 되죠. 그쵸?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토지 지역도에 옮겨 등록할 때는 산이 붙지 않는 지번을 새롭게 부여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어차피 어떤 식의 형식으로 가든 지번을 새로이 뭐 해줘야 한다? 부여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 우리 법조문은 지번을 어떻게 부여해라 라고 되어 있느냐? 원칙이 있을 거고 뭐가 있을 건데 예외가 있을 건데 가능한 우리 1, 2월달 기본 과정에서는 예외도 중요하지만
가능한 원칙에 집중을 해서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원칙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고 나면 예외는 항상 그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만한 이유가. 그러니까 원칙이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면 원칙은 이게 맞아. 근데 왜 얘는 이렇지? 라고 들여다보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공부할 때 강조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시험 문제는 예외가 많이 나와. 그렇지만 공부할 때는 가능한 뭐다? 원칙을 정리해놓고 예외를 천천히 가져가는 게 더 이로와요. 자, 원칙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줄여서 암기할 때는 우리가 이런 표현을 자주 쓰면 좋지는 않지만 공부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야, 이 등신아 이런 표현 쓰잖아. 이 등신아, 그죠? 등신, 본부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등록 전환하고 신규 등록, 등록 전환과 신규 등록은 인접 토지 본번에 뭐다? 부번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이제 암기하는 거예요. 자, 신규 등록하고 뭐는 등록 전환, 그죠?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인접지 본번에 뭐다? 부번. 본번에 뭐다? 부번. 그래서 줄여서 암기할 때는 등록 전환과 신규 등록은 본번에 부번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걸 이제 그림으로써도 여러분에게 이해를 좀 시켜드릴게요. 그림으로써.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이런 거예요. 뭐 예로 하는 거니까 그냥 임의적으로 그냥 막 적을게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뭐 35번지 이렇게 적어 볼게요. 여기가 묘동이에요, 묘동. 저희가 공유 수면화의 토지거든요. 다시 좀 그릴게요. 이왕하는 거 좀 예쁘게 그리죠. 뭐. 1번. 2번. 3, 4. 5, 6, 7. 8, 9, 뭐. 막 이렇게 되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 있는 토지가 있을 건데, 그럼 이 토지에 여기가 바다였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바다였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 제방을 쌓아요. 이렇게 제방. 그럼 제방을 쌓으면 제방을 쌓아서 토지를 매립을 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매립을 했다면 이게 지분을 부여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 경우가 뭐다? 신규 등록이라고요. 근데 우리 법에는 이제 뭐라고 적혀 있다고? 이 토지에 지분을 부여할 때는 인접지, 본번에 뭐다? 부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토지는 인접지가 5번지도 있고 몇 번지도 있다? 8번지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분을 부여할 때는 5의 1로 부여하든 뭐다? 8의 1로 부여할 건데 통상 이 경우는 뭐다? 8번지 옆에 8의 1번지가 있는 것보다는 뭐다? 5번지 아래 5의 1번지가 낫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기술적으로 지적 소관청에서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인접지 뭐다? 본번에 부분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토지는 뭐다? 5의 1 이렇게 해요. 자, 근데 5의 1로 부여하는 것이 왜 타당하냐? 또 이유를 들여다보면 이유가 있기는 있어요. 이쪽으로 한번 볼래요. 여기가 만약에 35번지로 끝났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만약에 35번지로. 그러면 묘동에는 최종 지번이 35번지에서 끝난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북서쪽에서 기본해서 최종 지번이 어디서 끝나니까? 남동쪽에서 끝나니까. 그럼 이 토지의 지번을 부여할 때는 인접지가 5번이니까 5의 1로 부여하든지 아니면 35번지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맨 마지막 지번이 35니까 여기에 뭐다? 36 이렇게 부여도 상관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보기에 깔끔한 거는 본번만으로 된 것이 보기에 깔끔합니까? 본번과 부분으로 된 게 깔끔합니까? 본번이 깔끔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릴게. 지번을 부여할 때 대전제는 뭐냐면 집중!
지번을 부여할 때의 대전제는 공시를 하는 데 있어서는 깔끔한 게 좋아요. 깔끔하다면 본번으로 부여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런데 공시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면 이 상태에서는 본번만 36으로 부여하면 35번지가 여기 있는데 그럼 36번지는 어디 있어 하면 찾을 수가 없죠.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어디가 찾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본번으로 부여하면 더 좋기는 좋은데 공시의 효율성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5의 1로 하면 보기는 본번만으로 부여하는 것보다 복잡하지만 5의 1번지라면 5번지 근처에 있을 거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죠. 그렇다면 지번은 두 가지의 조건을 기준으로 항상 새롭게 부여돼요. 대전제가. 즉 가능한 한 세 번을 새로이 지번을 부여할 때는 본번만으로 부여하겠다라는 거예요. 가능한 한. 하겠지만 본번만으로 부여해보니 공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그때는 뭐다? 본번의 부번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떨까? 만약에 이런 경우는 자 여기가 공유수면을 매립한 데예요. 바다였어. 매립한 데예요. 그래서 매립을 했어요. 그럼 원칙은 우리는 뭐였죠? 본번의 부번이었죠. 그럼 원칙은 본번의 부분하면 35에 1로 가야 되죠. 근데 여기에 있는 거라면 36을 해도 크게 공시의 효율성은 떨어질까요? 아니죠. 그럼 이 경우는 36으로 하는 게 더 깔끔하죠. 그러니까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는 토지가 신규 등록제의 대상이라면 뭐다? 뭐로 가면다? 본번으로 부여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 지을게. 그러면 최종 지번에 인접할 경우가 많을까? 최종 지번에 인접하지 않을 경우가 많을까? 않을 경우가 많겠지. 그러니까 원칙이 인접 토지 본번의 부분인 거예요. 근데 최종 지번에 인접한다면 뭐 하러 간다? 본번으로 이어서 부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잘 들어야 돼. 다시. 지금 제가 언급하는 것은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을 언급하는 게 아니라 지번이라는 것을 새로이 부여할 때는 기본적으로 항상 새롭게 부여할 때는 본번만으로 부여하는 게 더 깔끔해. 그게 전제야. 그런데 그렇게 부여해보니 공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본번에 뭐로 가겠다? 부번으로 가겠다 이거예요. 근데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인 경우를 보니까 여기에 있는 경우보다 이런 데 있는 경우가 더 많더라는 거지. 그게 다수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는 공시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본번에 뭐로 가는 것이 부번으로 가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경우의 수가 많으니까 신규 등록인 경우에는 이게 원칙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겠나요? 그러면 우리는 배우지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 35, 36, 37, 35에 1, 34에 1 이런 토지가 있어. 자, 이거는 암기하지 말고 금방 제가 가르쳐준 그거를 기반을 해가지고 한 필지, 두 필지, 셋, 넷, 다섯 필지가 있어. 그럼 이 다섯 필지가 이렇게 있다면 다섯 필지를 합쳐가지고 한 필지로 만들고 싶거든? 그럼 한 필지로 만들면 지번은 몇 개 필요할까? 하나가 필요해. 그럼 여기서 선택을 하나 하면 되거든? 선택을? 그럼 할 때 여러분 같으면 한 개를 선택해야 된다면 35, 36, 37은 본번만으로 되어 있고 얘는 본번과 부번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일단 34번지 본번은 35번지보다 빠르지만 35로 부여할 것 같아요. 34에 1로 부여할 것 같아요. 35죠? 맞나요? 그게 합병의 지번 부여의 원칙이에요. 합병은 가능한 가장 빠른 본번을 부여한 거예요. 가장 빠른 본번. 근데 본번도 있고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된 지번이 있다면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된 지번은 아예 부여하지 않아. 본번 중에서 가장 빠른 지번 35 이렇게 돼 있다니까. 한번 보실래요? 그러니까 지번을 부여하는 기본 원리만 좀 알면 쉽다라는 거지. 이쪽을 잠시 볼게. 합병 봐봐. 합병 원칙.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 지번. 선순위 지번은 가장 빠른 지번이야. 자, 봐봐. 가장 빠른 지번이야. 그런데 만약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에는 어디에서? 본번 중에서 가장 빠른 선순위 지번으로 한다는 거야. 그래서 가장 빠른 지번으로 한다는 거야. 그럼 이쪽으로 봐봐 다시. 본번 3개 있고 본번과 부번이 있잖아.
그러면 본번으로 구성된 지번이 있다면 본번 중에서 가장 빠른 지번을 부여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 용어를 배우지 아니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원리만 알면 당연히 35번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 그렇잖아? 그러면 그걸 국어 용어화 시킬 수 있으면 된다는 거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법률 용어화만 시키면 끝나는 거야, 사실은. 끝이야, 그게. 자, 근데 이쪽으로 한번 다시 볼래? 자, 예외를 한번 봐줄게, 예외. 봐봐. 대상 토지가 최종 지번 토지에 뭐가 되어 있다? 인접해 있었다. 금방 봤잖아. 그럼 최종 인접되어 있으면 본번과 부번으로 부여하나, 본번만으로 부여하나, 본번만으로 부여한 게 원래 더 깔끔하고, 본번만으로 부여해도 공시하는데 효율성이 뭐하다? 도모되니까, 그때는 최종, 본번, 다음 순서의 번호로 뭐로 부여한다?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35번지가 최종 본번이잖아. 어딜 봐? 여기 봐야지. 35번지가 최종 본번이잖아. 그 최종 지분이 이제 있으면 최종 본번, 다음 순서의 번호로 뭐로 부여한다? 본번으로 부여할 수도 있다. 그게 더 합리적이거든. 그럼 어떨까? 봐봐. 자, 이제 중요해. 이 공부한 느낌이거든, 이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를 잘해야 돼. 그래야 효율적으로 돼. 열심히 하는 거와 잘하는 건 다르거든. 그럼 이쪽으로 잘 봐봐. 느낌이 이렇게 그림으로 숫자를 표시되어 가지고 이해하는 게 빨라? 아니면 글자로 이해하는 게 빨라? 이게 빠르지? 이렇게 물어보면 맞출 수 있겠지? 근데 이렇게 글자로 물어보면 봐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신규 등록 전환인 경우에 대상 토지가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하인 경우에는 최종 본번 다음 순서의 번호로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문자로 보는 거하고 그림을 통해서 내가 이해하는 것은 느낌이 완전히 뭐하다? 달라. 그럼 출제인이 문제를 낼 때 저렇게 그림으로 숫자로 내줄 것 같아? 이렇게 글자로 내줄 것 같아? 어떤 걸로? 글자. 왜? 이 시험은 여러분을 합격시키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 여러분을 떨어뜨리려고 해. 근데 대부분 수험생들의 공부 방향은 뭐냐? 저 그림을 통해서 딱 보니까 나 이해가 되는데 거기서 대부분 끝나. 이해가 되면 문제가 다 풀릴 줄 알고 있어. 이해가 되면 나는 그걸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해. 아주 큰 착오란 거야. 이해가 되는 것은 별도야, 별도. 암기를 돕게 하는 하나의 과정과 수단일 뿐이지 이해가 이 공부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야. 이해는 목적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과정을 1000번 만번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야, 이 공부는. 그러면 이걸 암기를 하는데 지금 하는데 이걸 암기할 때 그냥 막 암기하면 암기가 안 돼. 그러면 저 그림을 연상해야 돼. 연상하면서 용어를 매칭시켜 나가면서 암기를 해야 돼. 그러면 그냥 선생님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어떻게 해요?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되어 있을 경우에는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본번 최종 지번에 인접되어 있는 최종 본번 다음 본번 그렇게 암기하면 안 돼요? 돼요! 되는데 왠지 빠른 듯하지만 기억에 한계가 있거든. 단순 암기하면 휘발성이 너무 강해. 그래서 이 공부는 서둘면 절대 안 돼. 한계를 하더라도 천천히 가야 돼. 한 지문. 어차피 이거 이번에도 하고 3, 4월 때도 하고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까지 계속 우리는 해야 될 개념들이야. 언젠가 한 번은 정확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거든. 근데 대부분 수험생은 마음이 급해. 빨리빨리 암기하고 넘어가려 해. 그럼 다음에 가면 금방 소멸돼 버려. 그래서 어떤 건지 딱 한 번 할 때 천천히 하는 거야. 천천히. 신규 등록 전환은 이렇게 해서 지번을 새로 부여해야 되는데 논리상 본번으로 부여하는 것보다 인접지 옆에 본번으로 부번으로 부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밖에 없겠구나 해놓고 신규 등록 전환은 인접토지 본번의 부번이야. 이렇게 암기하는 게 논리적으로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훨씬 더 빠른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공부는 서둘면 안 돼. 서둘면. 자, 이렇게 해서 신규 등록 전환 하나 마무리했다고요. 마무리. 자, 그 다음에 그럼 선생님 아래 거는 안 보나요? 지금 안 보셔도 좋아요. 얘는
이런 느낌만 일단 가져가자는 거예요. 일단 느낌만.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잠시 쉬었다가 뭐로 넘어가자? 분할 넘어가자고요. 됐죠? 예.